2~5번.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임 대표 소동욱입니다. 자, 오늘 볼 제품은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이제 한국에 첫 수입된 FNX45 택티컬입니다. 일반 버전이 아니고 택티컬 버전입니다. 택티컬 버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마루이 HK45 택티컬을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도 소음기가 포함된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것은 소음기는 별매입니다. 별매로 판매하는 거고요. 제품 박스는 과거에 마루이 HK45 택티컬처럼 박스는 큽니다.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래서 제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박스가 일반 권총 박스가 한 이 정도 많았거든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사실 좀 약간의 과대포장적인 그런 느낌도 있어요. 어찌 보면 마루이가 HK45 택티컬 박스를 재활용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박스 외형만요.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그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FNX45지만 박스 자체는 마루이 HK45 택티컬의 박스 사이즈와 동일합니다. 거의. 예. 근데 소음기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소음기는 별도로 전용 소음기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판매를 매장에서 시작을 했고 인터넷상으로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손님 중에서 보니까 이제 요거 검정색 없냐고 찾으시던데, 이게 탄색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탄색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FNX45가 탄색이 아니고 FD 색상이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탄색보다 좀 더 뭐랄까요, 약간 브라운 계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톤이기 때문에 요 FD 색상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매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건 자세한 건 이제 이따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FNX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VFC에서 한번 발매를 했고요, FNX45를.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VFC 제품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마루이에서 FNX45를 만든 것이 기능성, 내구성, 작동성에서 좀 더 플러스가 될 만한 요소를 가진 마루이 제품이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 FNX45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제가 일본에 출장 갔을 때, 그때 이미 그 하드쇼에서 제가 이미 여러 번 만져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었고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좀 일반인들이 좀 바로 캐치하기 좀 힘든 그런 특징이거든요. FNX45라는 그 제품 자체가 어느 회사 제품이냐면 실총은 벨기에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본사를 두고 있는 FNH라는 실총 회사에서 만든 총이고요. 실총은 물론 우리 총은 도쿄 마루이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총의 무게는 한 944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kg에서 한 60g도 아니죠. 거의 56g 정도 빠지는 무게니까 가볍지 않은 무게예요. 굉장히 큰 무게고, 실제 사이즈도 USB 사이즈에 버금갈 만큼의 사이즈입니다. 다만 USB는 잡았을 때, USB45는 잡았을 때 좀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슬라이드하고 하부 프레임이 이렇게 묶여진 요 가로 프레임의 두께도 두껍고 그립도 두꺼운 편인데, 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인체에 적합한 그런 곡선형의 형태로 약간 더 얇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루이 제품의 재원은 길이는 220mm, 그래서 22cm 정도 되겠죠, 가로 길이가. 그 다음에 이너발의 길이는 113mm입니다. 113mm면 사용하기 충분하고요. 무게는 아까 실총이 944g이라 했는데 얘는 830g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씩, 그러니까 1.1kg 정도의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무게. 그래도 가스식 권총 중에서 봤을 때 가벼운 총은 아닙니다, 절대. 무거운 축에 속하는 거죠, 800g 되면. 그리고 장탄수가 조금 웃깁니다. 장탄수가 보통 마루이 거 나오면 25발, 30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냥 표준 탄창 길이 정도로 기준했을 때. 근데 요거 29발입니다. 이거 좀 애매한데요. 발수가 이게 그 형태, 탄창 형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근데 사실 한 발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뭐 대부분 25발 이상이면 작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또 게임에 뛰는 데 있어서도. 자, 그리고 제품을 한번 이제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제 얼굴은 그만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제품을 보도록 하겠고요. 제품을 상세하게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쏘는 거를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쏘는 거는 제가 쏘는 거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잘 믿질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손님이 계셔서 제가 양해를 구해서 직접 쏘는 장면을 촬영했고요. 물론 얼굴은 안 나오고 손만 나오죠. 그렇게 동의를 구했고,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한번 전달해 드리겠고, 그 느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제품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는 보시다시피 되게 깔끔하고요. 실사 사진에다가 합성한 듯한, 글자를 합성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요, 박스를. 뭐 항상 그렇지만 박스 자체가 항상 이렇게 미려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박스를 볼 건 아니니까 이 총의 특징이 뭐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볼 거니까요. 자,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재활용한 듯하다 뭐 이딴 소리도 했는데요. 근데 막상 또 열어보면 그리 비어있지도 않습니다. 보면 굉장히 좀 알차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알찬 부분을 옵션으로 메꿔야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공간에서 알 수 있는 게 총 본체 구성은 일단 총 본체, 탄창, 백스트랩, 교환용 백스트랩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원래 토탈 4개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잘 보시면 스페어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사일렌스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음기, 전용 소음기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이죠. 그래서 이걸 찢어서 똑똑똑똑똑 해서 이렇게 뜯으면 이 부분에 소음기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좀 패키지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음기는 별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고, 여기 보시면 위에 옵틱 사이트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죠. 옵틱 사이트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그 마이크로 프로닷, 그러니까 조그만 마이크로 프로닷, 그러니까 마루이 RMR 같은 거죠. 그 도트가 여기 올라갑니다. 요 위에 올라갈 수 있어서 그걸 장착했을 때도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똑똑똑 뜯어서 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창을 추가로 샀을 때 하나는 여기다 놓고요, 스페어 탄창은 하나는 여기다 놓고, 또 하나의 탄창은 탄창에 삽입한 다음에 이렇게 넣으라고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똑똑똑 잘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아까 그 사가시는 손님도 이렇게 보시더니 야, 우리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냐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보면 여기 이제 나사선이 있죠. 나사선이 있고요. 나사선 안쪽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웃바렐이 투피스로 되어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제품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이 그립의 요 체크 무늬가 굉장히 좀 깔끌깔끌하고 그 뭐랄까요, 지금 이렇게 누를 때마다 시원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손이 이 지압판 같아요. 꼭 너무 좋아요, 이 느낌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손 찍찍했을 때 여기 조금 남는 거 봐. 손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하면 그 지압기 있죠? 그거하고 느낌이 동일합니다. 잡았을 때 내 지금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딱 그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FNH사의 그 로고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슬라이드에도 보면 로고가 있습니다. 각인하고 슬라이드 좀 가까이서 보면 45 ACP 탄을 쓰기 때문에 45 ACP 되어 있고요. FNX 45 택티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NX 45는 그냥 소음기 아답터가 없는 거고요. 소음기를 낄 수 있는 요 선이 없는 거고, FNX 45 택티칼은 소음기를 낄 수 있는 선이 있는 겁니다. FNH 그 로고, 회사 로고가 있고요. 그다음 반대쪽에는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여전히 그 마루이의 전통 문양인 ASGK 도쿄 마루이 메이드 인 재팬 써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 스테인레스 스틸은 아니에요. 실총이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 총은 그냥 ABS입니다. 강화 플라스틱. 그리고 상부에 보면 이런 나사가 있고요. 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어 사이트하고 프론트 사이트를 보시면 프론트 사이트하고 리어 사이트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무슨 껑충 튀어 오르듯이. 이런 이유는 여기에 RMR 도트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프로 사이트라 해서 마루이 RMR이 여기 올라가면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껑충 올라와 있죠. 그래서 실총에서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마루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사이트의 요 도트점은 축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빛을 쏴주면 여기 이제 축광이 돼서 야간에 한번 빛을 쫙 쏴주고 냅두면 그 흡수된 양 가지고 발광을 해주는, 그래서 조준이 쉬운
예. 조준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조준점이 높아서 예, 이렇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편합니다.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편하게 보는 느낌,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장치는 왼쪽 오른쪽에 있고요. 예, MB 세이프티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양쪽에서 작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 되고요. 빨간 색깔이 나오면 예, 발사가 가능한 상태, 오른쪽 이제 빨간 색깔이 가려지면 예, 안전 상태가 됩니다. 가려지면 이렇게 가려지면 안전 상태, 빨간 색깔이 나오면 격발 상태가 됩니다. 전진 레바는 볼트 스토퍼는 여기 있고요. 볼트 스토퍼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볼트 스토퍼가.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서 사용할 수 있고 MB 타입입니다. MB 타입인데 좀 웃긴 건 사실 실제로 걸리는 건 왼쪽에서만 걸려요. 오른쪽은 안 걸려요. 왼쪽에 아마 보강 파트가 있을 거예요. 이따 열어보면 알겠지만 왼쪽 오른쪽 MB로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작동되는 거는 왼쪽에서 작동됩니다. 디코킹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킹을 한 상태에서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내렸다 올리면 이렇게 반이 전진됩니다. 하프 디코킹이라 그러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HK45나 이쪽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블 액션 총에서 코킹을 안 한 상태에서 쏘게 되면 방아쇠 압력이 높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방아쇠 압력이 더블 액션으로 쏘면 2.2kg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전을 안 한 상태에서 방아쇠만 당겨서 이렇게 쏘는 경우는 2.2kg의 압력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해머를 제낀 상태에서 1.1kg입니다. 굉장히 약해요. 방아쇠 압력이 세면 당길 때 총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반이 가 있죠. 그래서 당길 때 반서부터 전진해서 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반부터 이렇게 제껴서 당겨지기 때문에 좀 더 조준할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하프 디코킹 같은 스타일인데 자꾸 하면 이것도 안 돼요. 보통 보면 다른 장치에서 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재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면 되겠고, 우리가 무슨 목숨 걸면서 그렇게 정확도를 따져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탄창 멈치도 여기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돼 있어요. 타입은 왼쪽 오른쪽에서 다 누를 수 있는 MB 타입이고요. 이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탄창 멈치를 왼쪽에서 누를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도 누를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동일한 깊이만큼 가는. 그 다음에 하부에 피카티니 레일이 있고요. 피카티니 레일이 20mm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라이트나 레이드 장치들을 장착할 수 있겠고요.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시리얼 넘버는 뭐 고유 시리얼 넘버 탭은 아니고요. 보나마나 이거는 고정입니다. 뭐 다 동일한 타입이고요. 해머를 제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파이어링 핀 이 재현이 잘 돼 있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PX4나 이런 데서 보면 이 부분을 파이어링 핀 부분을 그냥 나사로 그냥 그대로 그냥 겉으로 딱 보이도록 나사가 보이도록 해놨는데 지금은 파이어링 핀을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 좀 약간 실물감을 많이 높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백스트랩은 교환이 가능하고요. 백스트랩은 이렇게 들어서 빼내시면 살짝 빼내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마루이 재원상에 보면 백스트랩이 4개로 돼 있어요. 4개 4개로 돼 있는데 백스트랩이 보면 이렇게 요런 타입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슬리브 타입이요. 그냥 이렇게 줄이 이렇게 일직선 가로선이 있는 이런 타입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아까 체커무늬 타입입니다. 일종의 제가 말했던 지압 타입 이런 타입이죠. 근데 요게 보면 두께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미디움, 하나는 스몰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교체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미디움이 여기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토탈 이거 잘못 보시면 내 거는 백스트랩이 3개, 4개가 아니라 3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개예요 원래. 그래서 얘까지 해서 4개입니다. 총에 본체에 장착된 것까지 해서.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슬리브 타입 2개, 체커 타입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끼울 때는 아래에서 밀어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여기 잘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장착이 끝나고요. 좀 간단해요. 근데 별로 뭐 바꿀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커 타입이 좋습니다. 이 지압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잘 보시면 슬라이드하고 바디가 투톤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보일 것 같아요. 하부는 좀 약간 브라운틱, 이게 이제 FD에 가까운 거고요. 이게 이제 탄 색깔에 가까운 거죠. 위쪽 슬라이드가 투톤 형식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이뻐요. 이 투톤으로 돼 있는 방식이, 색감이 투톤으로 돼 있다는 거. 슬라이드 분해하는 법을 볼까요? 슬라이드 분해하는 거는 우선 탄창을 빼시고요. 여기 보면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 이 반원 부분이 쭉 가서 이 부분에 이렇게 걸리도록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거기서 이렇게 돌리면 꺾입니다. 90도로 꺾인 상태에서 놔주시면 그냥 분해가 됩니다. 끝. 분해 끝. 자, 결합은 반대입니다. 결합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하부 프레임을 보시면 하부 프레임의 특징이 굉장히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마루이 총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부 프레임의 채워짐이, 그러니까 속 채움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만큼 부분은 사실 없어요. 하이카파 5.1 같은 게 밑으로 이제 밑에 여기 프레임 자체가 일부분이 메탈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다 끝납니다. 대부분의 총들이. 근데 이만큼을 더 연장했어요. 메탈 안쪽에 인서트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일단 내구성이 커진다는 거. 전체적인 내구성이 커지죠. 왜냐면 여기가 플라스틱 부분이잖아요. 강화 플라스틱 부분인데 그 부분에 메탈을 인서트한 상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내구성이 앞쪽 부분이 증가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무게감도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감 증대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밸런스를 또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좀 더 밸런스 있게 맞출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하부 프레임은 전반적으로 부속들이 큼직큼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볼트 스타퍼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MB 타입이라 했죠. 양쪽,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인데, 슬라이드에 스토퍼 걸리는 부분 여기 있습니다. 제 말대로. 요 부분에 있죠, 여기. 요게 스토퍼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왼쪽에서만 걸리는 게 맞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오른쪽 부분, 왼쪽 부분이 마모돼서 안 되면 오른쪽 부분이 걸리면서 여기가 마모될 수는 있겠죠. 플라스틱 부분이. 그 슬라이드 바깥쪽 부분이. 근데 요건 이쪽에 지금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스토퍼 걸리는 부분에 메탈 인서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탈을 만들어서 별도 부속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서만 실제로 작동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스프링 가이드를 빼는 방법은, 스프링 가이드는 이렇게 눌러서 빼고요. 그 다음 앞쪽에 가이드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 부분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압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빠지고요. 요 가이드 부분, 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가 아래로, 위로 껴져야 되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빼서 약간 들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서 빼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엔드캡을 끼웠을 때는 분해가 안 됩니다. 빠지질 않아요, 아웃바렐이.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로딩 노즐 입구 쪽에 여기 은색 일자 나사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은색,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은색 일자 나사가 있죠. 요렇게도 보일 겁니다. 요거 은색 일자 나사. 요게 파워 제한 장치입니다. 일자 나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실린더도 독특합니다. 실린더가, 이거 사실 분해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긴, 분해드리면 좋긴 한데 분해하기가 귀찮아서, 그리고 새 걸 뜯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실린더는 보시면 아래쪽도 편편하고 위쪽도 편편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편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마루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실린더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좌측과 우측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되어 있고, 좌측과 우측은, 여기는 위쪽 면 아래쪽 면은 편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이 쪽에서 하는 얘기는 타원형 실린더라고 얘기합니다. 타원형 실린더. 위에 RMR 도트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따 보시겠지만 편편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도 편편하게 만들었고 아래쪽도 원래 편편해야 되죠, 아래쪽은. 그래서 아래쪽도 편편한 모양. 그래서 일반적인 마루이 거는 뭐 아예 원형이거나, 아니면 아래쪽이 편편하고 위가 이렇게 동그란 방향, 또는 위가 편편하고 아래가 이렇게 동그란 방향, 뭐 이런 타입들인데, 얘는 타원형 방향이라는 게 좀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파트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이게 별도 파트로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익스트랙터 부분이 과거에 USB에서는 이게 별도 파트에 대해서 아주 골치 아팠는데, 지금 이게 빠지는 부속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주형물에 그대로 그냥 줄 하나의 틀인 것 같아요. 하나 틀인 것 같아요. 하나의 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했네요. 여기 만약에 별도 파트를 했으면 USB처럼 여기가 또 깨졌겠죠. 이런 식으로 깨질 수가 있겠죠. 물론 어차피 메탈 슬라이드 하면 안 깨지는 거지만, 노말로 쓴다 했을 때, 노말도 사실 정상적인 마루이 가스만 썼을 때는 안 깨집니다. 그 다음에 앞쪽 프론트 부분을 잘 보시면 프론트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파트가 별개입니다. 요거 별개고요. 요거 별개. 요 부분 별개고 요 부분 별개예요.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메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충격으로 인해서 앞부분이 잘라져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별도로 메탈 파트를 넣었습니다. 마루이 쪽에서. 그래서 메탈이 앞쪽에도 별도로 이렇게 부속으로 되어 있어요. 따로 분해가 별도 부속으로 되어 있죠, 보면.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웃바렐이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웃바렐이 전체 메탈 아웃바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메탈이 인서트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나사선은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소음기를 낄 건데, 그래서 메탈로 만들 건데, 이 부분서부터 여기까지는 메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접합선이 다 보일 거예요. 경계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탈이고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총열이 틸팅 되거나 했을 때 소음기가 껴져 있으면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가 플라스틱이면
얘 자체가 힘을 못 받으니까 소음기 끼면 무거워서 이게 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메탈 아웃바렐이면 상관없지만 전체가 플라스틱인데 소음기 껴서 무게가 무거워서 이렇게 처지게 되면 이게 전체가 이렇게 휘어지니까 작동이 안 되니까 아예 이 부분을 메탈로 만든 겁니다. 독특하죠? 보통 이제 아웃바렐도 메탈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죠, 일반 마릴 거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겁니다. 얘가 챔버가 있고, 챔버 같은 경우는 호흡 챔버에서 호흡 다이얼은 여기 있는데요. 다이얼은 뭐 그냥 기존의 뭐 콜트 비슷하기도 하고요, P26 비슷하기도 하고, 뭐 겸사겸사 비슷한 그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분해할 때 슬라이드까지만 분해하시면 요 레버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안타깝게 요즘에 나오는 신형처럼 뭐 챔버 쪽에서 여기다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슬라이드 분해해야지만 조정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방법은 뭐 그냥 전형적인 마르이 방식이고요. 자, 다시 결합하는 방법은 슬라이드를 놓고 총열을 앞에서부터 먼저 끼우고요. 그 다음 뒤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가이드를 여기 밑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끼워서 압축시킨 다음에 여기 밑에 가이드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에 밑으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서 이렇게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수평이 돼야 돼요. 스프링 가이드가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결합하는 방법은 앞에서부터 뒤로 끼워서 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뒤로 밀어서 반원 부분을 여전히 요 방향, 요 위치에 맞춰주신 상태에서 레버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안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총열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총열 부분을 이렇게 좀 밀어주신 다음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어거지로 올리면 부러져요. 그 다음에 놓고 작동시켜 보시면 되겠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 윗부분에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RMR 도트가 올라가는 건데, 일반적인 RMR 도트 안 올라갑니다, 절대. 그래서 마르이 거만 올라가고요. 이 부분을 풀어주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도트 사이트에 대해서 아직 뭐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있긴 하죠. 그래서 나사가 하나 있고, 또 빼면 여기 나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 왼쪽에 있는 나사와 오른쪽에 있는 나사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4mm 나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6mm 나사입니다. 바꿔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그대로 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떼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커버가 벗겨지죠. 뭐 복잡한 기계 같은 게 보이는데, 네, 여기도 지금 써있죠. 보시면 4mm, 6m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서로 다르니까 반대로 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RMR 도트를 여기다 끼우고, 그러니까 마르이 RMR을 끼우고, 여기 끼우고, 여기 끼우고, 그러니까 마르이 마이크로 프로 사이트 그걸 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얹으면, 예, 여기 앞에 올라가고 조종기가 맞겠죠, 위치가. 다시 원위치를 시키도록 할게요. 원위치를 시킬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거 뜯지 마세요. 요 나사는, 육각 나사는 2mm 육각 렌치로 조였다 풀었다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 4mm, 오른쪽 6mm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 맞춰서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RMR 그 제품들은 여기 장착이 안 됩니다. 위치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탄창을 한번 볼까요? 탄창을 보시면, 탄창은 뭐 많이 보던 탄창인데 사이즈가 딱 하이카파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쏴보시면 쐈을 때 기화력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동이 좋은 게 아니라 기화력의 안정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탄창, 이런 두께의 탄창은 하이카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탄창 밸브도 보시면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 압력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동그라면서 이렇게 가운데를 모인 방식, 좀 뾰족한 방식이라 그러죠. 그런 뾰족한 방식이고요. 실제로 노킹 레버도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압력이 더 모이기 때문에 좀 더 깊고 명확하게 때려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좀 독특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다른 총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특이한 건 아니고. 범퍼가 원래 전용 타입이라서 이렇게 독특하죠. 근데 원래 범퍼 밑에는 이런 구멍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스건을 쓰고 있죠. 그래서 가스건을 사용하자면 뚜껑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런 구멍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엔드캡 어디 갔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나사선을 보호하기 위한 엔드 커버가 있죠. 그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네, 요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요 박스를 열면 그 안에 엔드캡이 들어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건 상황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입시기마다 칼라 파트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 있고, 이건 접착제로 붙어있는 상태인데 칼라 파트가. 지금 주의하실 건, 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이 칼라 파트가 있는 이상은 소음기가 장착은 안 됩니다. 하지만 엔드캡 같은 경우는 끼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 들어가다가 맙니다. 중간에 요 칼라 파트 튀어나온 만큼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소음기 같은 경우도 장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껴있으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아마 장착되더라도 요만 조금밖에는 연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칼라 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전용 소음기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소음기는 아무거나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보통 우리가 쓰는 소음기는 14mm 영나사 방식의 소음기를 쓰거든요. 에어소프트건에서는. 근데
실제로 M4에서도 그렇고요. 오토 트레이서 같은 경우도 14mm 역나사입니다. 근데 얘는 16mm 정나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사 방식이 정으로 돌리는 방식이 있어요. 원래 나사는 이렇게 하면 조여지죠. 너트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즉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지죠. 시계 방향으로 하면.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지고. 이게 정나사고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조여지고 시계 방향으로 하면 풀리는 게 역나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나사의 직경이 있는데요. 여기 나사 홈에 직경이 있겠죠. 그 직경이 14mm가 있고 16mm가 있는 건데 얘는 16mm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특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나사 방식이라서 전용 소음기는 얘인데요. 이게 14mm로 되어 있습니다. 14mm가 아니라 16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mm입니다. 이거 사셔가지고 다른 소총에 M4 같은 데 끼시겠다? 안 됩니다. 예, 장착 안 됩니다. 왜냐면 일반 M4 같은 경우에 14mm 역나사기 때문에 이거 쓸 수가 없고요. 얘는 HK45, 마루이 HK45 택티칼이라든가 또는 FNS45 택티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구매할 때. 그래서 얘는 전용 소음기를 반드시 쓰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전용 소음기가 없으면 소음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한번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다섯 발, 그 정도만, 지금 마릴가스만 들어간 거니까 조금만 더 싸우죠. 저는 찌고 있으니까 조금만 0.5초만. 다른 거보다 어때요? 짱짱하네. 짱짱하죠? 네. 아까 노말 썼을 때도 괜찮잖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섞으니까 더 나나요. 요게 지금 야외에서 마릴가스 대표지니까 그 정도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는 에어컨을 쓰고 있으니까. 적당해요. 네. 지금 거의 다 쐈는데 뭐 문제 없잖아요. 네. 자, 사격 영상 보셨죠? 사격 시 느낌은 처음에는 그냥 마릴가스만을 사용해서 그냥 노말가스인 마릴가스만 써서 작동을 시켰을 때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가스를 조금 섞었을 때 느낌. 훨씬 뭐 그린가스를 뭐 0.5초 정도밖에 안 섞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짧게 섞었거든요. 그 매장 쪽이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라서 그 부분을 좀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에어컨에 보상되는 정도만 넣었고요. 사실 마릴가스만 넣고 그 여름에 바깥에 나가서 쐈을 때 지금 그린가스 좀 섞었을 때 반동 정도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FNS45의 특징은 반동이 세지는 않습니다. 새로 마루이가 제품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막 반동이 막 쩍쩍 깨질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보통 USP 같은 경우도 반동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리고 글락 19도 작동성 좋습니다. 글락 계열에서 반동도 좋고요. 그런데 얘는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반동이 세진 않습니다. 반동이 세진 않아요. 우와 반동 죽인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재밌는 게 쏠 때마다 보통 기화이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USP나 뭐 글락 19도 그러진 않았죠. 계속 일정하긴 했지만 얘는 특히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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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더라도 보통 그 대만 것들은 그린가스 넣어도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언제 끝나라는 거야 대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게이머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동이 세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세지 않다고 해서 약하다는 뜻은 아닌데 뭐 특출나게 빡빡 야우 막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반동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쐈을 때 집단성을 잡기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첫 발을 쐈을 때, 두 번째 쐈을 때, 세 번째 쐈을 때, 네 번째 쐈을 때 빠빠빠빠 쏴도 계속 일정해요. 거의 압력이 나가는 스피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격 게임을 계속하는 진행하는 도중에도 사격하는 도중에도 탄속이 저하되는 느낌이 없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 FNS45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쏴보면서 굉장히 일정한 기화율을 계속 유지해 준다는 게 이 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게이머들한테만 그런 특징이 좋냐? 그렇진 않아요. 게이머 아니고 일반인들도 사격할 때마다 일정한 압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끝발까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호법도 일정하게 걸리고 호법이 일정하게 걸려야 정확도도 일정하게 나가는 겁니다. 뭐 특출나게 집단성이 다른 마루이 제품에 비해서 뛰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총의 대표적인 특징은 쐈을 때 기화율이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쐈을 때 느낌이 야 이거 반동 세겠지? 이거 첫 발을 저도 딱 당기는 순간 뭐지? 그냥
그냥 평범한데? 예, 이런 느낌이에요. 약하진 않지만 뭐 기대했던 센 느낌이 아니라서. 근데 재밌는 건 쏠 때마다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주 대표적으로 되게 재밌는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은 FNH4의 FNX45를 제품화시킨 마루이의 FNX45 택티칼 제품이고요. 색상은 이렇게 아웃바레는 검정색에 상부 슬라이드는 탄색, 하부는 FD 색상 이렇게 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발음이 이렇게 한데 3톤. 제품은 작지 않고요. 생각보다 크고요. 제품 독특합니다. 그래서 기화력이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면 바로 FNX45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을 위해서도 FNX45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마루이 FNX45 택티칼 제품에 대해서 리뷰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참고로 하부에 라이트 달면 되게 이쁩니다. 네. 참조하세요. 쇼파이어 타입 뭐 X200이라든가 뭐 X200 이런 거 달아주면 굉장히 이쁩니다. 이게 총이 좀 약간 좀 SF적으로 생겼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여기 라이트를 달아주면 되게 이뻐요. 아까 손님 사갔는데 탐나더라고요. 그거는 참조하시고요. 지금까지 스마트명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날씨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